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2021 외식 트렌드 발표를 맡게 된 한국 외식정보 육주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매년 제가 참관을 했던 식품외식 전망대회도 이처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처럼 외식 산업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중에서도 최근에 코로나가 더 많이 발병을 하면서 2단계로 격상을 하고, 특히 외식업계에는 9시 이후에는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외식 카페들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이럴 때 외식업계 종사자들이라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타개해 나갈지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외식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고 대응을 하면 조금 더 영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2020년 올해의 외식 소비 변화와 대한민국 외식 산업 주요 이슈, 그리고 내년도에 부상할 외식 트렌드 전망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외식 소비, 올해의 소비 변화입니다. 외식 소비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외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외식이란 가정에서 음식을 취사하지 않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입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활동을 외식이라고 칭합니다. 외식산업진흥법 2조 1항에 따르면 커피를 사 먹거나 배달을 해서 먹거나 테이크아웃 해서 먹는 것도 외식에 들어가고요. 배달 음식, 테이크아웃, 그리고 직장에서 먹는 급식도 외식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식업종 세 분류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는 한식 음식점,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 식당업, 그리고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코올 음식점업 등 다양한 업종들이 외식업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식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소비자들의 외식 소비 행태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국의 외식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어떤 음식점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에 있어서는 방문과 배달, 포장 각각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방문 음식점의 경우 5년간 한식이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와 3위가 패스트푸드 혹은 구내식당, 중식 이렇게 순위가 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식 패스트푸드에 이어 제과제빵류가 새롭게 3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멀리 외식을 하러 가기가 조금 불편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좀 감염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제과제빵에 대한 소비가 높았고, 그리고 한때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었을 때 멀리 그러니까 교회형 카페 베이커리 매장 같은 경우 일부러 멀리 좀 찾아가서 그런 곳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경향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트렌드들이 이렇게 주요로 이용하는 방문 음식점의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달 음식점입니다.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치킨과 중식, 패스트푸드가 1, 2, 3위를 차지했는데요. 올해는 치킨과 중식에 이어 한식이 새롭게 3위에 올랐습니다. 한식이 새롭게 3위에 오른 이유는 그동안의 한식당은 주로 내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매장 영업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배달이나 포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한식당에 새롭게 3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 음식점입니다. 포장 음식점에도 주로 패스트푸드나 한식, 분식류가 기존에는 1, 2, 3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패스트푸드에 이어 제과제빵이 2위로 부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선택 요인입니다.
방문 음식점의 경우는 기존에는 맛, 가격, 위치, 접근성이 부동의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결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결한 식당, 안심 식당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달 음식점입니다. 배달 음식점의 선택 요인으로는 맛, 가격 이외에 배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꼽았는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배달을 할 때 요즘은 다 어플을 이용해서 배달을 주문을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주문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어디가 조금 어느 어플에서 하는 배달 비용이 좀 저렴할까라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에 굉장히 민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장 음식점을 선택을 할 때는 예전에는 맛, 가격, 위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올해는 맛, 가격에 이어 음식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꼽혔습니다. 이는 이제 뒤에서 보면은 아실 텐데요. 외식 소비의 형태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직장 동료들과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소비 패턴을 보였다면 올해는 거의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는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배달 음식의 경우 보통 2인분을 주문을 하더라도 3인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양도 배달 포장이나 배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용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주로 12시부터 1시까지 방문 외식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시부터 7시까지 마찬가지로 퇴근 이후에 그 배달 방문 음식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았고요. 배달과 포장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퇴근 이후인 6시부터 7시 사이에 방문을 한다거나 배달을 한다거나 포장을 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방문 외식에서 예년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소비가 많았다는 응답은 올해는 3위로 밀려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 요일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상시 구분 없이 왜냐하면 그때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코로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어떤 날을 정해놓고 외식을 한다거나 이런 경향보다 상시 구분 없이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다음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외식을 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토요일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금요일, 일요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행인 주로 누구와 함께 외식을 하는가 하는 동행인을 살펴보니 방문 외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직장인 동료와 외식을 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올해는 가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배달과 포장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가장 높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푸드테크에 대한 소비 행태를 좀 알아봤습니다. 푸드테크에 대해서 들어봤다라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에 71.7%가 들어봤고 그중에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25.6%를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물어봤더니 그 94.7%가 사용을 해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해 보았나라는 질문에는 키오스크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사전 주문 앱, 태블릿 오더 및 대기 시스템 등의 사용 경험이 많았습니다. 가장 사용 경험이 많았던 키오스크에 대해서 그 사용상의 만족도를 물었는데 전체적으로 87.1%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만족의 이유로는 주문 결제가 편리하다. 직원과의 비대면으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높았고요. 반대로 불만족 이유도 대면 서비스보다 주문 과정이 불편하다, 기계 사용이 익숙치 않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세대별로 조금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기계에 익숙한 젊은 층들은 굉장히 그걸 편해하지만 반대로 뭐 60대 이상 이런 분들은 조금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인제 녹색 소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채식주의도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식주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90.9% 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45.5%를 상대로 그러면은 "채식을 하시는 채식주의자냐?"라고 물었을 때 3%만이 "채식주의자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채식주의에 그러면은 그 3%를 대상으로 해서 채식주의의 종류를 물어봤는데요. 가장 높은 수준의 채식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비율은 7.4%에 불과했고, 가장 낮은 정도의 채식주의인 플렉시테리언은 29.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채식주의자들한테 "음식점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채식주의 메뉴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음식점 정보를 찾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외식 산업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올해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과거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올해의 이슈까지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2016 년에도 이슈라는 것이, 이 트렌드가 어느 한순간 이렇게 뚝 생겨난 게 아니라 이 트렌드는 새로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흐르는 것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2016 년에 이게 간단한 한 끼, 뭐 알찬 한 끼 요런 게 있는데, 이게 요때부터 그 HMR이라는 것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2017 년, 2018년 넘어오면서 외식을 위협하는 HMR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19 년에는 간편식, 그리고 올해는 프리미엄 간편식이라고 해서, 아까 김난두 교수님 그 강의할 하고 했을 때 질문을 하셨던 그런 밀키트라든지 레스토랑 간편식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프리미엄 간편식으로 올해 새롭게 주요한 키워드로 올라왔다고 보입니다. 간편식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푸드테크도 이게 올해 갑자기 생긴 트렌드가 아니라, 사실은 2017년 사전 주문 앱을 비롯해서 2018 년도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키오스크가 실질적으로 보급된 거는 비대면이나 이런 이슈가 아니라, 갑자기 최저시급이 인상하면서 외식 업계에서 최저시급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 상승에 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굉장히 키오스크를 많이 설치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푸드봇이라든지 사전 주문 앱, 배달 앱 같은 여러 가지 푸드테크들이 폭발적으로 굉장히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가정 간편식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식품 회사에서 그런 만들어내는 그런 간단한 한 끼였다면, 최근에는 유명 맛집이라든지 유명 셰프들이 그 이름을 걸고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레스토랑 간편식뿐만 아니라 밀키트로 점차 고급스럽게 진화를 하고 있고, 1인 외식 시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때우는 한 끼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 1인 외식 자체가 혼밥이 그런 홀로 만찬이라는 문화로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향후 외식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그 트렌드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혼자 밥을 먹으러 갈 때 뭐 코스 요리를 시키거나 고기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1인 고객들을 위한 그런 메뉴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지난 매년 식품 전망 대회에서 그 해의 외식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된 것들을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2017 년부터 2020 년까지 그 각각 주요한 외식 키워드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2017년 나홀로 열풍에 이어 나홀로 열풍,
반외식의 다양화, 패스트 프리미엄, 모던 한식의 리프팅이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 모던 한식의 리프팅이 뭔가라고 다들 의아해했었었는데요. 이때 2016년에 그 우리나라에 코리아 미쉐린 가이드 코리아가 들어오면서 2017년에 미쉐린 가이드에 한식당을 하는 그런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들이 대거 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던 한식이라는 것들이 재조명을 받았던 그런 키워드였고요. 2018년에는 가심비, 빅블러, 반외식의 확산, 한식 단품의 진화가 있었고 올해에는 그린오션, 바이미 포미, 멀티 스트리밍 소비, 편리미엄 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를 이끌어갈 키워드는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를 이끌어갈 주요 트렌드를 도출하기 위해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외식 관련 잡지, 서적, 온라인 기사 등을 통해서 최신 이슈와 트렌드 수집을 데스크 리서치를 했고 전문가 서베이를 거쳐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0개의 주요 외식 트렌드를 도출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키워드가 혼밥 문화, 가치 소비, MZ세대, 뉴트로 확산, 푸드테크 가속화, 외식의 양극화 등등의 키워드였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다시 이게 정말 소비자들도 동의하는 트렌드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트렌드 동의 여부와 전문가 트렌드 동의 여부를 한번 실시해 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명을 대상으로 외식 소비 트렌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 이게 각각의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트렌드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고 yes or no에 표시를 하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상위로 나온 6개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혼밥 문화, 배달 외식의 진화, 가치 소비, 홈코노미, 프리미엄 간편식, 안심 식당이 소비자들이 꼽은 상위 6개 키워드였습니다. 나머지 트렌드들도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동의 여부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키워드에 대해서 이게 최신 트렌드인지 지속되는 트렌드인지 과거 트렌드인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상위 6개의 트렌드로 혼밥 문화와 컬래버레이션, 이색 식재료, 외식의 양극화, 가치 소비, 친환경 이런 트렌드들을 지속 가능하다라고 꼽았고요. 최신 상위 트렌드는 보면 반대로 지속 가능한 채식이라든지 푸드테크 가속화, 안심 식당을 최신 상위 트렌드로 뽑았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골목 상권의 확장, 뉴트로 확산, 복합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사라져갈 과거 트렌드이지 않나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데스크 리서치 등등을 통해서 2020년에 외식 주요 이슈로 뽑은 거와 소비자 트렌드 동의 여부, 전문가 트렌드 동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1년에 부상할 외식 트렌드를 선정했습니다. 외식 트렌드는 크게 외식 행태, 외식 그리고 소비 감성, 마케팅 메뉴, 그다음 경영, 공간과 상권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키워드를 접목을 했고 그 키워드의 특징적인 요소를 뽑아서 각각의 키워드를 도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 행태적인 측면을 봤을 때 혼밥 문화와 프리미엄 간편식, 배달 음식의 진화의 특징적인 요소를 따서 저희는 홀로 만찬이라는 그 키워드를 도출을 했습니다. 소비 감성 측면에서는 가치 소비, 지속 가능한 채식, 친환경 이런 키워드의 특징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진화하는 그린 휴머라는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또 외식업 경영주들이 굉장히 조금 눈여겨봐야 할 마케팅 측면에서 또는 메뉴 개발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인 MZ세대, 온라인 체험 소비,
구독 서비스, 모디슈머, 뉴트로 확산, 컬래버레이션, 이색 식재료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취합해서 취향 소비라는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푸드테크 가속화, 안심식당, 공유 주방의 특징적인 요소를 따서 안심 푸드테크라고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골목 상권, 최근에 코로나19로 복합 상권의 매출이 굉장히 무너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는 있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주목했던 상권이 복합문화 공간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동네 상권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과 상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을 가미해서 내년에는 동네 상권이 좀 재발견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각각의 지금 저희가 트렌드 키워드를 도출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 트렌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홀로 만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혼밥이 일상화되면서 한 끼를 먹더라도 조금 여유 있고 있어 보이게 즐기려 하는 소비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의 상차림에 나의 취향을 온전히 표현하는 나만의 작은 식탁을 만들려는 그런 니즈가 높은데요. 이거는 프리미엄 간편식의 발달과 배달 메뉴의 발달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그린슈머 같은 경우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든지 과포장을 줄이고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업소에도 친환경 용기를 접목을 한다라든지 로컬푸드 사용 비중을 높이고 채식주의 메뉴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에 기여한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향 소비입니다. 취향 소비의 경우 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먹방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등 SNS를 통해서 자신의 취향을 공유하거나 또 체험 메뉴를 구매하는 성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들의 소비 성향은 브랜드나 메뉴 컬래버레이션 같은 데에 열광을 하고 평범한 메뉴에 이색 식재료를 더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등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양한 그런 소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소비자들은 관심 주기와 그런 어떤 열광하는 그런 텀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외식업소들은 이들의 니즈에 맞는 그 꾸준한 메뉴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심식당입니다. 안심푸드테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심과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외식을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비대면을 선호하는 것처럼 안심식당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각종 푸드테크, 키오스크, 사전 주문 앱이라든지 배달 로봇 같은 푸드테크 기술이 외식 환경에 급속도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다라는 환경 조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동네 상권의 재발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전에는 퇴근 후에 외식을 하고 귀가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퇴근 후 일단 귀가를 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소비 형태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네 상권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노푸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은 이게 그동안의 대형 상권, 몰 상권 이런 데로 집중되었던 소비자들을 다시 동네 상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상권에 있는 식당들은 이번 기회를 맞아서 조금 더 친절한 서비스, 메뉴 친절한 분위기, 맛을 조금 보강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골 고객, 내 업소에 열광하는 고객, 그런 고객들을 만들 필요가 요구되어진다고 보입니다.
좀 이렇게 각각의 그 트렌드 키워드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홀로 만찬의 경우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가구 2,034만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614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의 30%를 넘는 수치인데요. 이들은 이 1인 가구들의 그 어떤 그 특징을 보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나의 가치관과 맞다면 구입이나 사용상의 불편함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또한 환경적으로도 이런 1인 가구들이 홀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외식업소에서는 예전에는 커다란 피자여서 나누어서 함께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피자들도 1인 피자로 선보이고 있고, 1인 샤브샤브, 그리고 중식당에서도 1인 상차림을 선보인다거나 1인 닭볶음탕 같은 모든 메뉴들을 1 인분에 맞춰서 포션을 해서 제공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메뉴적으로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1 인에 적합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하는 등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달앱에서도 1 인분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을 뿐만 아니라 혼밥대왕, 아이러브 혼밥 등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들은 1 인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러한 그 배달 앱과 그다음에 정기구독 이런 서비스와 그다음에 이런 밀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배달 음식을 한 테이블에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1인 가구들이 소비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슈머 같은 경우는 진화하는 그린슈머 같은 경우는 최근 그 배달이나 포장이 증가하면서 쓰레기를 버릴 때 먹을 때는 좋았는데 굉장히 걱정이나 불편이 들고 죄책감이 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친환경 표지 제품을 접목한 제품 같은 경우 매출 증가도 높고 고객과의 관계 개선, 브랜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 업체들도 굉장히 친환경 용기 개발이라든지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커피 전문점에서도 빨대가 없는 그런 컵을 제공하거나, 그리고 메뉴에 있어서도 비건 채식을 위주로 하는 그런 버거를 선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식당에서는 완전한 채식 식당은 아니어도 일부 메뉴에 대해서 비건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취향 소비 같은 경우는 지금 MZ 세대들의 대표적인 어떤 소비 트렌드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조금 내 취향에 맞춘 낯설지 않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컬래버레이션에도 굉장히 능하고, 이색 식재료와 또 기존에 있던 어떤 제품과의 칵테일에도 굉장히 능하고, 그런 소비 취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스테이크 트러플 짜장면 같은 것인데요. 신촌에 있는 한 외식업소에서 짜장면에 트러플을 올려서 내서 그게 굉장히 큰 히트를 얻자, 또 그다음 다른 업체에서는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테이크를 더한 그런 메뉴를 선보여서 또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고, 금돼지 식당이라는 그런 돼지고기 구이 전문점에서는 캐주얼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티셔츠를 개발을 하기도 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안심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매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모든 부분에 지금 접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푸드 조리 로봇이라든지 바리스타 로봇이라든지 안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키오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접목된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 상권 재발견입니다. 동네 상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외식의 소비가 퇴근 후 귀가한 다음에 소비하는 반경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기존에 있던 고객을 새롭게 내 고객으로 단단하게 단골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노포들은 기존에 있던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조를 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점포 구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내년도에 부상할 외식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외식업계에서는 그럼 이런 트렌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좀 개선을 하고 무엇을 고민해서 좀 고객들한테 내 점포를 어필을 할까를 고민을 한다면 조금 더 보다 나은 어려운 상황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맛 청결 서비스는 모든 외식업소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업소 상황에 맞는 트렌드를 적용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고, 푸드테크도 적절하게 접목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식 산업은 많은 사람들이 트렌드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알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경영이나 마케팅에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제 저희가 외식업계에 주요 트렌드 키워드를 꼽았는데, 이런 트렌드를 잘 활용해서 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